말하면 됩니까? 네. 왔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나 모르겠네. 이런. 여러분, 진짜 이게 이상한. 네. 잠시만요. 저도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데커보아 늙은 남자 2. 여러분, 진짜 되게 신기한 걸 또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크기에 맞춰서 살을 빼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공약을 할까? 톡스코리아 박정서. 이렇게 놓고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이트에 좀 가야 돼가지고 화면이 오늘 진짜 가을 날씨인데 하늘 보셨나요? 머리를 극적이셨네요. 네. 네. 좀 한 1, 2분 정도 더 있으시죠? 네. 특이하시네요. 살이, 진짜, 여러분, 제 얼굴에 살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많이 삐져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작아 보이긴 합니다. 네. 땀나는 건 똑같군요. 잠깐만. 목소리를 좀 죽여놓고. 네. 오늘 목요일 5시. 네.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올 때까지 좀만, 네. 더우니까 여러분, 제가 물 좀 먹겠습니다. 이게 무슨 마스크인지 맞춰주시는 분에게 제가 이 문맥 해줄게. 더워요? 더워. 제가, 요걸로도 잠깐 뭐 좀 해봐야겠다. 잠시만요. 공유하기로. 아니, 이럴 수가? 여러분. 이 페이스북 라이브는 맨날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면 친구 초대가 사라졌어. 또 이상한 것들이 많네요. 약간 좀 죄송합니다. 조련한데 이 거절. 네, 옆에 층에 있는 실모사 윤모델이가 네, 이 방송도 안 보고 네, 저는 제가 이따 방송 끝나고 바로 내려가서 응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워.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진짜 특이해. 진짜 여기는 진짜 맨날 하면 할수록 진짜 이상한 곳입니다. 네, 마케터 아시죠? 저기 손이 이쁜 마케터, 얼굴을 등장시키지 않는 마케터, 이 꼼꼼한 분이 이런 걸 또 정말 해놨습니다. 진짜 이게 뭡니까? 이거 여러분 누가 헐크랑 비슷한 것 같습니까? 네, 이게 제가 이거 왜 했느냐? 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안 잡혀. 야,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영어로 써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땀이 나다 보니까 익스플로이트. 이걸 때려잡으려고 저희들이. 그쪽은 뭔가요? 예, 마루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영어 위에가 있고 그 밑에 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는. 뭐가 막아냅니다. 트랩스가 막아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냅니다. 한 방에 그냥 그래, 야! 던져버렸습니다. 더워. 네. 그럼 이거 좀 벗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거 끝나고 나서 진짜 화장지
통해서 닦았는데, 제가 똑같나요? 제가 여러분, 화장지, 저쪽에, 여러분, 잠깐만. 제가 잠깐만 이동하겠습니다. 잠깐만. 미안해. 네. 어제가 아니군요. 네. 땀이 납니다, 여러분. 벗으세요. 네. 김덕진 아저씨, 네. 공유나 해주세요.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공유해주세요. 당신, 저희 소셜 팬들 많잖아. 네. 안녕하십니까? 도라이브 도항구입니다. 진짜, 땀이 났습니다. 또, 잘생기신 분,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벗기 전후 똑같으신데, 네. 진짜 막말을 던지고 있군요. 네. 저는 나쁜 생각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늘 도라이브, 네. 오늘은 잘 아시죠? 보안을 읽어주는 남자 2. 네. 매달 한 번씩 하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차세대 보안의 강좌. 옛날 게 아닙니다. 차세대. 앞으로 나올 것들에 대해서 다 막는데 1등이래. 항상 앞에 붙어. 차세대. 당신은 뭐가 달라? 난 차세대를 대응하는 거야. 네. 이쪽과 함께하는 보안을 읽어주는 남자 2. 오늘은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네. 직함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외모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를. 제 옆에, 박정수 이사님. 네. 네. 간단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쳐줘야지. 박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팔로알토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초면인가요, 저희? 근데 여러분, 박정수 이사님의 이력이 되게 독특합니다. 뭐랄까, 경력직의, 직장 생활 처음 하시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은 어떤 이력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보시면, 이직을 되게 잘 하셨습니다. 네, 제가. 독특한 이력 갖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첫 직장이 공무원이었고요. 네네. 잘 아시는 검찰청에서 직장 검찰청이요? 생활을 그래서 그 소리 들으니까 바짝 쫄아든데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네. 사이버 수사? 예, 사이버 수사 범죄 전담반에 한 3년 정도 근무했고요. 근데 공무원 직함을 뽑나요? 그런 직함을? 검찰청에서? 사실은 그런 직함으로 뽑진 않고요. 전산직을 뽑아서 전산직이 이제 그쪽으로 배치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 계시다가? 거기 있다가 이제 제가 거기 이제 해킹 같은 거 수사하면서 이 컴퓨터 관련된 해킹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느껴서 보안 전문 업체인 코코넛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안랩 합병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코코넛에 이제 있다가 관제 서비스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보안 인력이 많지 않은 기업들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보안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니터링 해주면서 이제 위협으로부터 막아주는 서비스 상품들이 나왔죠. 예전에 패키지만 받다가 직접 인력들이 호스팅 서비스 하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막아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근무하다가 제가 이제 신세계 INC라고요. 신세계 그룹의 보안 담당자로. 왜 안내부로 가지 않으시고? 그럼 또 일단 기업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만텍으로 이직해서 그때부터 이제 외국계 기업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시만텍을 거쳐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차세대에도 한번 몸담아보자. 잘 나가는데 한번 나도 타보자 이러셨나요? 네, 기존에 저희 팔로알토가 추구하는 컨셉 자체가 이제 차세대고요. 기자님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레거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완전히 새로운 컨셉으로 시장에 이제 어프로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어저께 여러분이 오늘 보안 뉴스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월 5일이었죠? 네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익스플로잇 아까 제가 이거 여러분 이거 아사를 냈다는 이거 네, 이거를 막아주는 차세대 보안 소프트웨어 네, 맞습니다. 및 서비스가 결합된 트랩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자들이 이제 흥분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는 나중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인간한테 전화해가지고 때려줘야 되겠네요, 진짜. 계속 전화군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래가지고 기자들 좀 흥분했다. 이쪽 입장이지만 사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만 반응이 상당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엄청났죠. 그 블락포스트급의 거의 아바타 출시와 같은 스타워즈 출시 때와 같은. 어제보다는 긴장감이 덜 하시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아니었는데 이상하네. 아는 친구들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진짜 어떤 거를 발표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저기 자료를 되게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전달했던 그 컨텐츠들이 보다 더 많이 많은 거죠. 네, 그럼요. 오늘 여기 도라이브를 위해서 특별히 데모도 준비했고요.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보시면 이제 가운데 화면에 이제 레가시 엔드포인트의 문제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스트랩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려고 표를 만드셨는데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어떤 내용들이 지금 나온 건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제품들이 등장하게 됐는지 약간 트렌드라든가 이런 거 한번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일단 차세대라는 컨셉이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레거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레거시가 이제 보시면은 이게 전통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레거시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나와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전부 다 시그너처 베이스로 네네. 동작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그너처가 좋긴 한데 단점이 다른 분들이 이제 시그너처 베이스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시그너처는 말 그대로 뭐 지문 시스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악성 코드 샘플을 가지고 와서 네네.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분석을 해놓고요. 네네. 다른 게 이거랑 얼마나 똑같은지 똑같은 걸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문도 동일하게 이제 범죄자 지문을 확보해서 그렇죠. 그걸 찍어서 똑같으면 얘가 더 확정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일단은 그러면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범죄자가 범죄를 하게 되면 답이 없는 거죠, 사실은. 약간 저쪽을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잘생긴 얼굴 저쪽 예.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그너처 기반의 문제는 오탐이 적고 안정적이지만 새로운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진짜였는지 아닌지 등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샘플을 빨리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뭐 이게 무식한 건지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 국민의 지문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없으면 못 잡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똑같이 악성 코드도 시그너처에서는 패턴이 없으면 똑같은 악성 코드 샘플이 없으면 네네. 잡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레거시 쪽에서는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의 약간의 문제점들. 그렇죠. 예,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놈이 나왔을 때 네. 대처하지 못하는 이거 상당한 시간 동안 샘플을 확보할 동안 네. 기다려야 되고 텀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없었던 게 네. 해커들이 공격을 할 때 수만 대, 수십만 대를 대상으로 공격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샘플을 구하기 쉬웠다는 거죠. 피해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은 해커들이 공격할 때 전 세계에 5명한테만 보낸다거나 공격 자체를 바이러스가 20명한테만 감염되게 하고 실제로 감염되더라도 동작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상에서만 동작하도록. 그러니까 샘플 수집이 당한지 안 당한지 전혀 모르는. 예, 모르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나중에 샘플이 없으면 대응을 못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뭐 진짜 전 세계 인구가 뭐 몇 억이지? 60억인가? 70억인가요? 50억인가? 네. 근데 그 인구들 중에 진짜 4명, 5명. 진짜 그렇죠. 이건 뭐 모래사장에서 뭐 찾는 것도 아니네요, 그냥. 그러니까 샘플을 구하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네네. 뭔가 이제 시그너처 기반으로 대응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뭐 모든 보안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및 CPU 사용률 과다로 인해 PC 성능자. 제품을 만들긴 했는데 기능을 막 넣다 보니까 그렇죠. 컴퓨터 자원 리소스, 메모리와 CPU. 그렇죠. 이게 뭐 웃지 못할 얘기인데요. 제가 고객사를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방문했는데 네네. PC를 사서 에이전트를 막 깔다 보니까 에이전트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PC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많은 에이전트를 깔기 위해서 PC를 더 고성능으로 바꾸는 굉장히 웃지 못할 해프닝인 거죠. 지금 삼성하고 인텔이 좋아하고 있군요. 메모리 좋아하죠. 왜냐면 거의 메모리 많이 팔고 PC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니까 절대 보안 프로그램이 보안을 하기 위해서 업무 생산성을 저하시킨다거나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에이전시라는 게 여러분 이제 만약에 PC 같은 게 이렇게 모니터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대당 PC에다가 뭔가 설치돼야 되거든요. 그런 그렇죠. 에이전시들이 이미 있는데 막 그걸 완전히 좀 더 막는다고 엄청나게 무거워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되게 경량화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때 이 보안은 좋은데 왜 이렇게 느려? 막 이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컨셉으로 어프로치 해야 되고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방식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최근에 공격 코드를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제 제로데이라고 해서 그 익스플로이트 기반의 공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서 뭐 데모도 보여드리겠지만 정상 파일에 약간 숨어서 익스플로이트 형태로 넣어가지고 공격하는 이런 형태의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기존의 시그너처 방식이나 기존에 있었던 레가시에서는 요걸 완벽하게 대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그렇죠. 어려움이 있죠. 뭐 어차피 여러분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제품 하다 보면 약간 버그 같은 건 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약간 그게 이제 글로벌하게 취약점이 있습니다라고 글로벌하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중요한 거 같은 경우엔 그 회사들한테만 잠깐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해커들이 여기 취약점 있었구나. 그걸 살짝 그게 업데이트 되기 전에 제조회사들은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기업이 빨리 업데이트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존 시스템하고 맞습니다. 충돌하는 문제도 있고 점검할 게 좀 많은데 그때 바로 팍 치고 들어오는데 그냥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정상 파일, 엑셀이라든가 네. 뭐 파워포인트, MS 되게 하고 싶네요. 어도비, 파워포인트 그렇죠. 같은 여기다 네. 살짝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쓰는데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업무 환경에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어도비 이레더라든가 플래시, 인터넷 접속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요. 네네. 또 오피스 파일도 업무하면서 안 쓸 수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 패치를 뭐 1단위로 나는 정말 열심히 패치만 하겠다. 이런 사람 없거든요. 네네. 기업 환경에서 100% 취약점 없는 상태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네. 그거에서 그쪽을 통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기존의 레거시에서는 잡지 못하니까 네. 공백으로 홀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할 게 많군요, 진짜. 예, 맞습니다. 실책을 안 주는군요. 네네. 해커들이 부지런하죠. 네. 그럼 보안 관리자들은 그렇게 되면 보통 욕 먹나요? 이런. 아, 요즘에는 이제 법이 강화되면서 욕먹는 거 수준을 넘어서서 아. 이제 처벌도 받을 수가 있죠, 만약에. 어. 법률의 의무상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불행하게도. 안타까운 일이군요. 네, 그래서 보안관리자가 상당히 3D 업종으로 상당히 지금 예, 삼중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야근에 엄청난 업무량에 또 이런 부담감까지 가질 수밖에 없는. 잘못하면 제가 알기로 뭐 구속된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벌금이나 이런 거 받은 사례는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안 인텔리전스 연동 부재. 이것도 뭔가. 저 인텔리전스, BI, 비즈니스 네. 인텔리전스인데 보안도 인텔리전스가 등장했나요? 예, 요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그 해커들의 행동 양식이라든가 말웨어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DB화해서 인텔리전스로 말 그대로 현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CIA나 이런 데서 아니면 각 기업에서 정보기관을 통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네네. 물론 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먼저 공격해가지고 때려 부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적이 어떻다는 걸 명확히 알면 굉장히 적은 양의 무기로 굉장히 적은 양의 노력을 투자해서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기를 고급화한 거 못지않게 그렇죠. 기존에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네. 진화된 어떤 것들과 협력들도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다 핵폭탄 터뜨려가지고 다 죽이는 건 사실은 저희도 피해를 보잖아요. 남한도. 이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고 정보가 있다면 정확한 정보 가지고 정말 정밀 타격을 해서 효과적으로 박멸하면 저희도 좋고 북한은 좋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인텔리전스라고 이제 악성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들어오고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이런 정보만 있다면 기존에 도입한 솔루션 갖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안의 가장 큰 트렌드가 어떤 솔루션을 얼마나 강력하게 구축하냐 보다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냐. 그래서 이 인텔리전스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도 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 보안 업체들이 정보기관, 보안 관련된 기관들하고 협력을 하거나 같이 그렇죠. 정보를 좀 서로 좀 주고받으면서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이버 인텔리전스 얼라이언스라고 해서요. 저희도 이제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시만텍이나 포티넷 같은 전 세계 업체들? 유수의 보안 업체가 위협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경쟁 차별화하기 힘든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정보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게 해커들도 지네끼리 막 악성 DB 만들어서 공유하고 하니까 걔네들도 굉장히 지네끼리 이렇게 노력하거든요. 근데 막는 사람도 네네. 나는 요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만 갖고 있겠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거든요. 정보를 주고받으면 함께 막아야 된다. 그렇죠. 네네. 그런 컨셉에서 저희가 이제 인텔리전스를 확보하고 공유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레거시에서는 같이 제품에서 연동해서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차세대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레거시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그럼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기기단 그런 거를 엔드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뭐 A to G 또 엔드포인트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단을 엔드포인트. 그렇죠. 끝에 지점. 네. 네. PC, 쪽, 핸드폰, 모바일 디바이스. 그리고 서버도 엔드포인트로 볼 수 있죠. 큰 개념으로는. 어차피 모든 정보가 도달하는 끝단이라는 네네네.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네네. 핵심 자산인 거죠. 엔드포인트가. 그럼 그걸 위한 또 기능이 중요한 게 있나요? 예,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이거는 항상 제가 그좀 강조해도 늦지 않는 거죠. 그렇죠.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은 완벽하다. 다 탐지할 수 있다. 근데 악성 코드가 들어온 다음에 1시간 있다 탐지할 수 있다. 이게 아무 의미 없거든요. 집 다 털린 다음에 정보 다 나간 다음에 1시간 후에 탐지해봤자.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자주 털리잖아요. 물론 이사님이 턴 건 아닌데. 예, 저거 뭐 물론
물론 보안에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어쨌든 실시간 탐지보다는 차단에 포커스가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차단하고 막는 게 제일 중요한 컨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텍션이 아무리 좋더라도 감사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고 보안에서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일단 차단 위주로 진행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일단 막아놓고. 그렇죠. 네. 안에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차단 없이 뭐 디텍션 위주로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골 먹고 나서 저기 수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단.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그런 거죠. 골 먹고 나서 막 나중에 분석하는 거죠.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경기 끝난 다음에 월드컵 탈락한 다음에 아무 의미 없죠. 그렇죠. 일단 이기고 이기고 나서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공격수 빨리 움직임 맞습니다. 파악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갈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렇죠, 되겠죠. 경기 끝난 다음에 분석 완벽하게 해서 다음 경기 대비한다. 네. 아무 의미 없죠. 일단은 오늘이 중요한 거고 현재가 그렇죠.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또 이게 또 이제 이슈지 않습니까? 알려진 안 알려지면 이제 어떻게 막? 요게 이제 저희가 가장 차별화된 차세대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알려진 건 당연히 누구나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에 그렇죠. 대한 대응 방안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이걸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요즘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그 기업들 이런 보안 업체들의 완전 경쟁력이죠. 그렇죠. 알려지지 않은 걸 네.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저도 국내 기업의 보안 관리자로 근무했었지만 그때 그래도 하셨었네요. 예, 가장 신세계. 큰 문제가 당시. 악성에 감염됐을 때, 악성 마리어에 감염됐을 때 마리어 샘플을 구해야만 하거든요. 아, 그래야 이걸 신고해야지 패턴으로 그렇죠. 나와서 그다음 막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사실은 국내 기업 환경에서 그 악성 코드 샘플을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기업에서는 그런 거 없나요? 걸린 사람 퇴사. 아니 그런 우리는 막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엉뚱한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URL을 막 눌러가지고 회사한테 피해를 줬으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뭐 URL 필터링이라든가 이런 거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고 기업에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악성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안 혼나나요? 어차피 그 생각 안 해봤네? 그렇지 않습니까? 길 가다 보면 누구 교통사고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피해주는 사람도 있으면 기업에서도 근데 왜 보안 관리자들은 만 욕먹고 맨날 저 자식이 왜 걸렸지? 어디 사이트 간 거야?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는 이상한 사이트에 가서 접속하거나 이상한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봤기 때문에 악성 코드에 감염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정상 홈페이지고 또 보호해 주시는 건가요? 보호해드린다기보다는 그만큼 해킹이 진화했다는 거죠. 아. 나도 모르게 네네. 정상 사이트에 한번 접속했는데도 감염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점점 고도화되기 때문에 물론 악성 사용자들에 대한 그 처벌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더 해커들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상 사이트에 그냥 한번 들어갔는데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안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이제 연구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겁먹게 직원들한테 잘못 들었다 당신 때문에 회사에 디지털 자산이 이렇게 있으면 당신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인해 이러면 노조가 안 돼 이럴까요? 아 제가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로 공개의 새로운 트렌드인 예, 지금 최근에 오늘 배우려고 했던 제가 꾸겼던 이거 맞습니다. 익스플로이트. 이 자식은 계속 꾸겨도 다시 펴지죠, 여러분. 이겁니다. 잘 안 보일 거예요. 응징하거든요, 팔로알토 이걸. 얘를 배워서 보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APT 공격들이 이제 서두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플로이트 기반의 공격이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익스플로이트 기반의 해킹 코드를 막지 않고서는 이 제로데이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기존 레거시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차세대라는 컨셉으로 이름이 차세대니까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름만 차세대로 똑같이 하면 혼나잖아요.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팔로알토는 되게 좀 잘하는 기업이긴 한데 이제 항상 차세대. 네, 저희는 방화벽도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고 엔드포인트도 기존 제품을 뛰어넘는 아주 그냥 엄청난 걸 또 이렇게 준비해서 앞에다가 차세대 하면 이제 9세대가 누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레거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익스플로이트이 별도로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원래 용어가 있는 거고요. 보안 쪽, 시큐리티 쪽 파트. 예, 맞습니다. 익스플로이트라고 하면은 정상인 듯 하지만 아닌 거. 그러니까 정상빨에 숨어 있는 녀석. 사람으로 치면은 때죠, 때 같은 거. 안 보이잖아요, 보면. 근데 누구나 갖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그걸 이용하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텔리전스가 이제 중요해지고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인텔리전스를 확보하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또 얼마나 빠르게 솔루션과 연동을 시켜서 그렇죠. 효과적으로 대응하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보안 제품이 약간 허접하고 기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인텔리전스가 좋고 적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면 1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1000명 가지고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그 기업들이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를 우리 기업 안으로 좀 주면 안 돼? 큰 기업이라든가 뭐 큰 통신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야, 자꾸 외부에다 접촉하지 말고 우리 쪽 데이터 센터도 있는데 좀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서비스 역시, 줄게. 뭐 이런 거 역시 없네? 기자님. 할인, 반값. 대단하십니다, 역시. 아닙니다. 벌써 이게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고 최근에 그래서 아니, 그쪽에 인텔리전스라는 마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막 던져본 건데. 진짜로요. 그래서 오. 이걸 보안업체에서는 이런 인텔리전스를 만들어서 월 단위로 얼마를 주고 그걸 ISP나 이런 데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텔리전스를 삽니다. 보안업체한테. 아. 그래서 우리 국가에 갖고 있는 모든 그 정보기관의 솔루션에다가 네. 그 정보를 넣는 거예요. 연동시켜주는 거예요, 같이? 예, 그래서 뭐 몇 번 IP, 뭐 중국에서 몇 번 IP에서 오는 건 무조건 차단. 왜냐면 해커가 이미 네네. 장악한 시스템이다. 어우, 여러분 저 막 던졌는데 하나 건졌네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엄청난 큰 시장이고요. 최근에 IDC나 이런 데 리포트를 보게 되면 앞으로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 회사들은 뭐 어플라이언스나 장비 보이는 거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쪽이 시장이 커질 거고 솔루션보다 이쪽이 중요하다. 아니, 그냥 제가 문득 든 생각도 네.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일단 넣으면 업데이트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연동만 시켜놓으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서 막 이거 안 해도 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랩스, 오늘 소개해드릴 트랩스의 가장 핵심 기능이 네. 팔로알토가 전 세계 만 개 이상의 고객을 수집한 인텔리전스를 네. 자동으로 접목해서 네. 자동화해가지고 업데이트 시켜준다. 이게 이제 차세대의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 세계에 이제 그때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경쟁력들이 각 지점, 뭐 남미면 남미, 저희 북미, 아시아, 태평양, 뭐 이제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나 이런 센터 이런 게 몇 군데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저희가 이제 AWS라고 해서 아마존에다 운영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아까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아마존 얘기하니까 손이 이쁜 미녀가 아마존에 갑자기 나온 적이 있어요. 이 그렇죠. 팔로알토 네트워크에 지나가시다가 제가 팍 찍었거든요. 앉아 계시길래 여기 왜 나왔어? 해서 근데 벌떡 일어나더니 내 팔로알토는 자세히 보안해서 그러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상품도 나가 있는데 그거 몰라서 하면 저한테 역공을 취했었죠. 그러셨군요. 이후에 관제 서비스나 이런 건 그걸 이용하시는군요. 네, 지역별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또 저희가 인터넷을 제공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KT 같은 경우 통신사잖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 통신사가 공격을 당할 때 동일한 패턴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커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뭐 버라이즌이라든가 이런 통신사를 공격했다면 네. 우리나라 통신사도 그런 공격 받을 때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저 유사한 쪽 그렇죠. 업종이니까. 그러니까 팔로알토는 그걸 알고 그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나라 KT나 이쪽에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사전에. 그러면 KT는 안 주고 돈 내놓으러 가는 건 안 내요. 그건 이쪽에서 당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고 동일한 공격을 이제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해커들도 완전히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너무 이쪽 보신 거예요. 저쪽. 자세히 놀고. 기존에 어떤 식으로 공격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면 새로운 공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람들은 엔터프라이즈의 큰 기업, 아니면 국가기관, 맞습니다. 아니면 통신사. 네. 통신사가 이걸 써가지고 월정액 서비스로 해줄 수도 있나요? 정말. 서브스크립션 모델. 오늘 여러 번 놀랍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최근에 많은 기업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통신사들이? 컨슈머 대상으로 뭐 그런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걸 많이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 빨랫줄 팔았는데 우리는 부가가치 좀 팔게 좀 뭐 같이 한번 뭔가 네, 아이디 맞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아니면 통신사가 실제로 사서 경쟁사 대비 예를 들어서 뭐 A 통신사가 사서 B나 C 통신사 대비 차별화 포인트, 고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 계시죠? 빨리 딴 데 가셔가지고 상품 기획팀 가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많이 돌아다녀서 이런 전문가분들이 알려주니까 아는 거지. 그런 데 이렇게 들어가면 금방 바로 정보 끊어집니다. 제가 하여튼 만나본 분 중에 하여튼 뭐 아주 클라우드 쪽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서비스 쪽으로.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건 또 뭔가요? 이제 사용자 위치. 사실 보안 상관없다. 프로그램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요즘에 데스크탑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다 노트북이거든요. 근데 엔터프라이즈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뭐 대부분 노트북입니다. 근데 예전에 정보시대는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노트북 저희들 돈으로 샀습니다. 회사에서 안 사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은 회사들이 다 사주나요?
예, 요즘 사주죠. 어. 근데 노트북인데 맥북을 사줬어요? 회사가? 자기가 네. 고르나요? 자기가 고르나요? 예. 윈도우냐 맥이냐? 깜짝 놀라셨죠. 리눅스냐? 다 고를 수 있습니다. 크롬 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팔로알토가 저도 이런 그것도 아는데. 회사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아 그래서 다 이게 사과들이 예, 메모리도 막 32기가 꽂아주고 막. 아 짱짱하군요. 예, 아주 만족스럽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저기 아무리 에이전시 깔려봐야 내 거는 짱짱해 이런 거 아닙니까? 아주 성능이 너무 좋아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큰 문제가 집 네. 회사에서는 보안 프로그램 굉장히 잘 동작하는데 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 출장 갔는데 거기서는 그렇죠. 다른 망에다 붙여서 써야 되는 호텔이라든가. 그렇죠. 거기서 뭐 커피. 보안 기능이 아예 안 된다거나. 네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아무 이거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해커들이 그걸 알고 출장하는 기간에 공격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위치에 어떤 그 조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완벽한 보안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페이스북에 이제 또 야 나 이제 미국에 조만간 출장 간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사진 올라간다 여기 하면 저 인간이 기업을 떠났구나 한번 노려봐야지 뭐 이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이 무섭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게 최근에 한 20년 만에 친구를 한 번 만났어요. 대학 동창을. 근데 제가 걔 페이스북 친구로 돼 있는데 걔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알더라고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저는 모든 일상을 그다 놨더니 그렇죠. 고구마 캤다며 내지는 이번에 이제 마늘 심느라고 뭐 고생했다며 죄송합니다.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도 다 알아요. 어제부터 좋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긴 하지만 또 가끔 무섭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마 털어봐야 아무것도 없어서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안 털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털어달라는 건 아닙니다. 네. 경솔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레거시에서 너무 CPU나 메모리를 많이 쓰면서 네.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PC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차세대에서는 리소스를 굉장히 줄여가지고 효과적으로 굉장히 적은 예전에 이제 그런 농담도 있었죠. 보안업체가 일부러 공격하는 거 아니야? 뭐라거나. 아니 뭐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이죠. 그렇진 않겠죠, 설마. 그래서 약간 그 보안 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없는 데도 있으면서 사용자는 못 느끼지만 보안을 완벽하게 하네요. 베스트 모델이죠. 최고의 모델이다. 네. 왜냐면 이제 예전에 보니까 왜 공격이 2년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라이센스 업그레이드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공격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거 아니냐는 물론 이제 농담이긴 했지만 약간 의심스러운 의심. 뭐, 네, 그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리소스 쓰는 분야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엔드포인트에 직접 깔리는 거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성능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보안은 완벽한데 PC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 근데 모바일 버전도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아직은 이제 지금 출시는 안 됐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나올 예정이에요. iOS라든가 안드로이드 관련된? 네, 맞습니다.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윈도우는 뭐 모바일 쪽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맥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레거시하고 차세대 뭐가 다른지, 네, 어떤 것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가볍게 훑어봤고요. 가볍게 훑어봤으니까 이제 심화학습 본으로 지나보겠습니다. 심화학습이야. 안에 말씀 나눴던 트랩스. 네. 브랜드명이 참 독특한 건가요? 이거 무슨 뜻이지? 안 찾아봤네. 트랩스가 이제 덫이라는 뜻이죠. 함정, 뭐 덫. 이 보안업체들이 쓰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 이름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트랩스라고 했는지는 고객을 더 모르겠는데요. 뒷받치려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해커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다 이렇게. 너 여기 지나가다 네. 팍 그냥 네, 맞습니다. 손모가지 그냥 가.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네네. 저희- 근데 차세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어제 발표하셨는데 국내에 처음 런칭되는 건가요? 현재 뭐 글로벌하게는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작했고요. 국내는 저희가 이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근데 거의 너무 텀이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 회사가 굉장히 신중하고 고객을 위하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동시에 출시할 수도 있었지만 한국 고객은 보호하자. 일단은 전 세계에서 테스트 배수로 충분히 테스트하고 1년 동안 한국 고객 정반대 아닙니까? 안전한 방해만 안 버전으로 녀석들. 안전한 버전으로 완전히 완성도 높은 제품을 저희가 9월쯤 출시해서 아주 본사가 이렇게 저희가 아주 이렇게 놀랐습니다. 저희가. 아니 왜냐면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취재 다니다 보면은 요즘 고객들은 막 언론이나 이런 걸 보지는 않더라도 그쪽 동양 뉴스를 자기네가 하다가 외신에서 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어떤 걸 내놨다. 그러면 바로 전화하는 고객도 없잖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언제 들어와? 라거나 시험판 좀 미리 써볼 수 없어? 아니 고객 중에도 똑똑한 고객도 있지 않나요? 걔도 대단하십니다 정말. 실제로 그런 전화를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사람이 인심이 좋으시군요. 아니 제가 그 고객분들이 RSL을 많이 참석하시거든요. 1년에 한 그렇죠. 번씩 컨퍼런스 가시죠. 동양 한번 저희 갔다 오시면서 트랩스라는 팔로알토 제품을 봤는데 왜 한국에서 안 파냐. 전시 왔는데 예. 계속 있으니까 짭짭. 예, 실제로 계속 문의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막 실제로 막
제가 나중에 이제 아직 출시 안 했다고 그러니까 막 본사로 막 메일을 보내가지고 막 아, 먼저 테스트 할 수 있게. 네, 해달라 뭐 이런 분도 계셨고. 그럼 딱 그러시겠네요. 고객들한테 줄을 서시오. 경솔했어.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초기 버전을 해서 뭔가 이렇게 고객한테 아픔을 드리는 것보다는 뭔가 해외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이렇게 그런 데서 이제 충분히 테스트한 이후에 한국에는 안전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 저희가 이제 사이베라라는 이스라엘 회사를 인수한 거고요. 그쪽에서 이제 테스트. 이스라엘은 역시 뭔가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창업자분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분이세요. 그래서 팔라토 아저씨가. 네, 미르죽이라고 해서 굉장한 분이시죠. 또 그분이. 이쪽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또 나도 잘해가지고 저 형님한테 팔아야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네. 네, 이스라엘. 동양도 다 아니까. 각 네, 동양 고향이.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 뭐 체크 포인트라든가 저희 뭐 그렇죠. 팔로알토 네트워크도 그렇고 뭐 트랩스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이 보안 쪽에 굉장히 나도여도 거기 이제 예. 이스라엘 그룹 소속에 있어. 뭐 인포바라든가 네네. 굉장히 유수의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보안에 굉장히 앞선 나라라고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저희들 기자들이 되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렇죠. 되게 아니 많은 우리나라도 휴전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회사는 없을까? 아 물론 잘하는 보안 회사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휴전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가? 그런가요? 저희가 사실 뭐 언어적인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저희도 기술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도. 많이 좋죠. 그럼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건 마레어라는 건 완전히 하나의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악성 코드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익스플로잇은 정상 파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묻어있는. 예, 묻어있는 정상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약간 들어가 있는 이런 걸 익스플로잇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레어는 실행 가능한 완전한 형태의 소프트웨어지만 익스플로잇은 결함이나 취약점을 이용하는 코드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그냥 약간의 그냥 숨어 있는,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굉장히 무서운 놈이죠. 때 같은. 예. 그 때인데 좀 악성 때인데.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시스템을 뺏길 수 있고 시스템을 장악당해서 정보를 뺏길 수 무정균 있고. 같은 놈들이군요. 그렇죠. 이게 그냥 위험한 거죠. 사실은 사람도 큰 병이 걸릴 때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결국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무서운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걸 조금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뭐 어도비 리더로 예를 들었을 때 리더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도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개발 단계에서. 그러니까 버그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이 버그 때문에 생기는 게 이제 취약점이죠. 요걸 실제로 취약점을 통해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장악해서 전에 여러분 아까죠. 취약점이 나오면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 맞습니다. 전에 바로 싹. 넣어서 실제로 실행 가능한 실행 코드로?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걸 익스플로잇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익스플로잇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익스플로잇 공격의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아 그 공격자들이 보통 어떻게 이제 나쁜 네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네,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스피어 피싱이고 뭐 기자님이나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피싱은 개인적으로 훔쳐가는 방식이고 그렇죠. 스피어는 이제 영어로 이제 창이거든요. 창? 창. 그래서 왜 이게 스피어 피싱이라고 그러냐면 이게 창으로 이렇게 콕콕 찌르듯이 몇 바늘로 명한테만 콕콕 찌른다고 대상을 그럴 수 찌르도 그 사람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피싱은 수만 명한테 보내서 하나 걸려라 이런 식인데 이렇게 샘플 이건 구하고 정밀 폭격이네요. 예, 정밀탄이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무인기 뭐 이렇게 드론 해가지고 그냥 한두 명 죽이는 아주 무서운 공격 기법이. 그러니까 샘플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특정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수한테 콕콕콕 찌르니까 이게 이제 정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팔로알토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면 팔로알토 직원 뭐 5명한테만 보낸다거나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실. 샘플을 구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국내 많은 공격이 안타깝게도 사전에 탐지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대부분 공격당하고 피해가 난 다음에 그렇죠. 들어가서 분석해서 이런 경로로 이렇게 들어왔네 이렇게 밝혀지는 그래서 경우가 그냥 우리나라도 항상 사후 약방문. 네, 그리고 모든 공격은 저쪽 뭐 이런 얘기 있었죠. 네. 그게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나중에 이쪽에서 하면. 사실 그건 사실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보지 않고서 누가 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익스플로잇은 자체적으로 절대 동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옮기는 캐리어 파일이 존재하게 되고요. 요게 살짝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뭔가 이동시키는 파일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파일에 살짝 조금 들어가 있고 PDF 리더가 이걸 읽는 순간에 순간? 리더의 취약점이 있거든요. 네네네. 잘못 그렇죠. 취약점이 이제 공개가 예, 됐었으니까. 고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읽는 순간에 메모리에서 이걸 커럽션을 살짝. 시켜서 약간 이렇게 맛이 가게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획득하는. 그 하게 되면 내 PC가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게 사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그게 이제 최근에 공격이 가장 무서운 점이 예전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갑자기 리부팅 된다거나 네네. 뭐 파일이 삭제돼서 뭔가 이상 현상을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 해커들은 공격을 당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 그냥 예, 그냥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다 빼가고 원하는 정보 다 빼가고 그냥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당했는지 뭐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이 있는데 전통적인 시그니처 방식은 이게 샘플이 아직 없으니까 못 잡는 거. 모르는 거죠. 이게. 네, 시그니처가 없기 때문에 못 잡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제가 예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사장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메일은 보내는 사람을 체크하지 않거든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라우팅이 되기 때문에. 요거 딱 보면 제가 읽어봤을 때, 왠지 연봉 설마 삭감은 안 하겠지? 그래도 한번 연봉. 예, 무섭죠. 누르죠, 당연히. 그리고 인사팀장이니까 뭔가 사장님이 잘못 보낸 것 같거든요, 저한테. 왜 이런 걸 나한테 보내?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당연히 제가 보니까 이걸 저 같으면 사장님한테 반송을 하겠죠. 사장님 잘못 보내셨습니다. 사장님 당하라고? 무섭습니다. 저는 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근데 대부분 열어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돼서. 이사님은 이런 걸 받아도 싹 보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정직하게 약간 실수하셨구나. 네, 정직하게. 사장님을 연맥이는지.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사장님이 보냈다고 판단하고, 요걸 읽는 순간에 그 취약점에 의해서 악성 코드가 실행되게 되고요. 네네. CNC 서버로부터 추가 악성 코드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 멋대로 PC에 사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쭉 줌업을 좀 해주시면 자세하게 아주 주민을 강력하게 한번 했나요? 네. 그럼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왼쪽이 이제 공격을 당하는 사람의 PC, 이제 오른쪽이 이제 칼리라고. 걔들이 공격하는 툴을? 역시. 네. 모르시는 게 없으시군요. 아닙니다. 어제 알려주셨나? 대단하십니다. 여기 이제 트랩스를 비활성화시켜서 트랩스는 설치되어 있지만 없는 움직이지 듯한, 않게 해보고 해놓고요. 그때 이제 공격자들이 나쁜 아저씨들이 어떻게 하는 네, 이제 해커가 이걸 이제 CNC 서버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사전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준비를 한 다음에 얘가 이제 메일을 보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같이 이제 뭐 사장님 아니면 뭐 보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물어보는 거죠. 공격 대상 사용자는 아웃룩을 읽어서 네네. 이력서가 왔네 하면서 더블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느 순간인가요? 아닙니다. 왜냐면 악성 코드는 120페이지 맨 뒤에. 여러분 이게 이제 워드인데 네, 120페이지. 페이지가 쭉 내려갑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 일부러 맨 뒤에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샌드박스나 이런 건 앞에 몇 장만 분석하고 말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이렇게 쭉 보다가 이 앞에만 여기 있어? 아니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상이네. 통과. 예. 근데 정작 봤더니 저 뒤에. 맨 뒤에 일부러. 그래서 맨 뒤에서 이제 공격이 일어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해커가 명령어를 쳐서 원격에서 PC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노트패드 쳤는데 PC에 뜨죠. 네. 이 원격 쉘에 의해서 그렇죠. PC 뭐 계산. 갑자기 내 화면에 계산기 뜨고 막.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 해커든 절대 이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아까 만들어. 걸렸는데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시키고. 네,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만약에 공격을 했을 경우. 했을 때 이제 트랩스가 이제 아름답게 이제 막아줘야 됩니다. 바로 막나요? 네, 바로 막아줍니다. 대신 이제 1200페이지까지 갔을 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익스플로이트는. 그러니까 페이지, 그래서 일부러 뒤에 숨겨놨고요. 다른 뭐 기존에 어떤 솔루션, 예를 들어서 특정 보안 기능이 동작하더라도 모든 페이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도 쭉 가다가 이제 980에 쭉 갑니다. 가다가 1200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거기 1200이었네. 아까 갈 때쯤 뭐가 이상했다고 딱 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익스플로이트이 메모리에 올라오면서 취약점을 공격하려고 하는 순간에 트랩스가 아까 저기 그냥 헐크 바로 그냥 아작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쓰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걸로 빵 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박멸된 경우를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고 해서 굉장히 이게 또 무서운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소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냥 아무 짓 안 했습니다. 제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을 때 저는 그냥 특정 사이트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문서라든가 이메일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웹사이트 서핑 그냥 뭐 특정 웹사이트 들어갔는데 바로 감염되는 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이트 들어갔다 왔는데 감염된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PC에서 이상한 프로그램 설치하고 뭐 야동을 본다거나
뭔가 게임을 설치해서 뭔가 했다거나 이런 경우만 감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훌쩍 지나가더라도 바로. 그러니까 이게 APT 공격이 무서운 거죠. 그만큼 해커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간 거고요. 예전에는 그냥 뭐 어느 커뮤니티가 당해가지고 전체로 들어갔던 애들 다 당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드라이버 다운로드나 아니면 워터링홀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해커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아, 인기 많은 커뮤니티를 집중 공격하고, 아, 한국에서 저 커뮤니티가 되게 맞습니다. 유명하구나. 그럼.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안드로이드 폰을 해킹하고 싶어요. 네. 그럼 제가 해커라면은 어느 사이트를 해킹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기자님이시라면. 저 같으면 뭐, 구글? 아, 그건 안 구글보다는 되는군요.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를 해킹해 놓으면 아, 거기서 기다리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개발자들이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그럼 그 사람들 그런 쪽 PC에 사이트에? 감염,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네이버 어느 카페 같은 거. 예. 그래 거기다 악성 코드를 넣어놓고 거기에 이제 들어왔을 때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인터넷 포털 업체의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카페나 이런 것들에도 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왜냐면 그 그럼 네이버 책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 서비스 사업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그쪽 홈페이지를 그쪽 그 커뮤니티를 공격해서 해커가 거기다 악성 코드를 넣어놓게 되면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플래시 메모리가 그 사이트에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플래시 메모리가 PC에 있는데 취약점 패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익스플로잇을 건드리는 순간에 바로 감염이 되는 거죠. 진짜 막상 말씀하다 보니까 이 해커들이 바지 사장을 둬가지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뭐 그럴 수도 일부러. 있죠. 차라리 공격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정보를 막 주는 척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라고 그래. 사람들 보고 오라고 그래. 요즘에 해킹이 무서운 게 뭐 얼마 전에도 보셨겠지만 사실 중국이 그 항공모함하고 그 레이더에 안 걸리는 스텔스. 그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거랑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되게 웃긴 게 이란에서 무인기를 만들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예전에 걔네들이 이렇게 하다가 떨어졌어, 미군이. 미군 그 무인 그 정찰기인가 무인 드론. 외형이 똑같아. 그렇죠. 이거 갖다가 아이고 덜 고장났네 이래가지고 얘는 섬유가 어떻게 만든 그러니까 금형 뜰 수 있는 모양이 제대로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중국에서 그걸 훔쳐서 설계도를 훔쳐서 개발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죠. 예전엔 그거보다는 이제 어디인가에 떨어졌었는데 그 중국이 그렇죠. 돈 주고 샀다 막 이런 소리도 있었고 근데 뭐 그거는 뭐 중국으로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쪽에서 약간 유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메일이 왔는데 뭐 구글이네요.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사실은 구글이 아니고요. 네. 해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글처럼. 그리고 PC에서 DNS를 속인다거나 PC 호스트 파일에 넣어서 사용자는 나는 구글에 접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해커가 만들어 놓은 악성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구글은 전 세계에서 많이 검색을 하고 또 가장 좋은 게 사이트가 여러분 이미지가 별로 없어. 그렇죠. 만들기 너무 편해. 네, 네이버 사이트 메인 화면 보셨어요? 네. 엄청 옛날 방식이거든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이버 분들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랑 유사하게 어떻게 만들어? 차라리 구글 사이트 만들면 깔끔하게. 그리고 큰현행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SHIN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SIN으로 보내게 되면 신한은행은 SIN이라고 슌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되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진짜 은행 사이트 같잖아요. 그렇죠. 신한 딱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걸 잘못 클릭해서 들어가서 비밀번호 다 털리고 이런 일이 저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뭐 있는지 모르시죠? 이거 실제로는 없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해커들이 공격을 저 사이트가 없어요? 실제로는 없을 겁니다. 이거 제가 도메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메인 등록해 놓은 다음에 사용자가 진짜 신한은행이라고 클릭하면 그럴 수도 있네 또. 화면만 똑같이 신한은행처럼 웹페이지만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요즘엔 웹페이지 다운로드해서 그대로 복사하는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진짜. 근데 갔더니 그냥 들어갔는데 이거 정상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비밀번호 넣고 다 했는데 해커가 다 털어가지고 그냥 바로 다. 입력하는 순간 바로바로 뒤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는 왜 여기에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많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유사하게 그것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해커들이. 비슷하게. 깔리는 것처럼만 보이는. 보이만 동작을 그렇죠, 안 하고 뭐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네. 그렇게 유사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예전에는 액티브엑스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최근에는 웹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많이 개발이 돼 있거든요. 네, 오픈앱 이런 얘기도 많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자를 이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뭐 어떤 업체들 보니까 이제 웹하드 업체들 보니까 이 자기가 영상을 올리잖아요. 올리는 게 아니래요. 올리는 게 좀 보이게만 한대요. 네, 맞습니다. 하나만 진짜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열심히 올리는데 그냥 올리고 가는 것처럼만 보이는데 진짜 안 받는다고. 네. 그래서 이제 감염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고 익스플로잇이 돌아가고
또 CNC. 예. 해서 여기 다음은 항상 저기 나오는 거지. 그렇죠. CNC 서버 해커들은 악사 코드 일단 다운로드. 교두보 확보한 다음에 CNC 도어도 받아서 시스템을 시스템 잘- 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 한번 데모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네. 동일하게 이제 트랩스가 이제 작동하지 않게 일단 해보고. 비활성화돼 있고요. 완벽하게 이제 말 그대로 설치돼 있지만 이제 죽어 있는 상태죠. 동작 안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해커가 구글은 아니지만 구글처럼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띄워서 사용자 일조로 유도해서 사용자는 구글에 접속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냥 털려버리는 거죠. 근데 구글에서는 그냥 뭐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 작은 화면에서는. 좀 무섭게 하군요. 그래도 진짜.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는 얘는 나는 구글에 접속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활동해서.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플래시를 이용하게 되고요. 구글에 보시게 되면 앞에 이제 플래시 파일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플래시 플레이어가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잡스 아저씨가 플래시를 잘 죽였나요? 모바일에서. 거기다가 익스플로이트를 넣어놓게 되고요. 요거를 플래시 플레이어가 요걸 이제 도는 순간에 취약점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장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끝난 상태고요. 이제 사용자가 구글에 접속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보시면 이제 실제 구글 IP가 아니고 이제 10점대 사설 IP로 랩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브라우저를 띄워서 어떤 형태인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네, 컨셉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구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구글이 아닌 이제 구글처럼 보이는 공급 사이트에 사이트.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기 때문에 이 구글을 가상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여기 보시면 이제 익스플로이 실제로 왔다 갔다 하고 플래시라고 써 있잖아요. 플래시 플레이어의 취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세션을 백도어로 연결하게 됩니다. 원격에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쉘이 열리게 되고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 보면 이제 구글처럼.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명령을 실행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결과값들이 이 리눅스가 아닌 PC에 있는 결과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쉘로 들어가서 아까랑 동일하게 노트패드나 노트패드를 한번 또 실행해 볼 수도 있고요. 네, 이미 이제 계산기나. 권한이 이제 넘어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반복 해보는 거죠. 여기서 원하는 자기가 해커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사실은 뭐 더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 저희가 화면에 띄우게 해놔서 그런 거지 백도로 안 보이게 뜨게 할 수도 다 있거든요. 그렇죠. 뭐하러 내가 이거 한 걸 알려주겠어요. 이건 데모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쉽게 아는 것처럼 보여줬을 뿐이고.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띄우는 거고요. 실제 해커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해커도 많이 아시겠네요. 아유 저는 뭐 그 정도 레벨은 아닙니다. 아니 아는 해커들. 예? 아는 해커들. 아 저는 해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잡은 사람만 있나요? 해커들이 잡히지 않죠. 이번에 이제 트랩스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실행해놓고 예, 레디를 시켜놓은 다음에 동일한 간격으로 공격을 했을 때 이번 이제 트랩스가 아까처럼 보다 이제 우아하게 약간 아름답게 이번에 우아하게 잡아주게 되죠. 트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걸 어떻게 막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이제 익스플로이트 기반으로 공격으로 잡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려지지 않은 공격이 익스플로이트 기반으로 공격이 이루어지고 요걸 저희가 잡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역시 뭐 기자님 대단하십니다. 안보기 벌써 마지막 나올 예상 질문이 딱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신 분 중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라고 뒤에 이제 알려지지 않은 거를 알려지게 만드는 알려지지 않은 좀 거를 약간 뒤에서 예, 뒤에서 한번 또 저희가 또 아름답게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이제 지금 이제 플래시의 취약점 예, 취약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봤어. 너 도대 딱 걸린 거야 이 자식아. 바로 그냥 아작 나는 거죠. 아작 나는 거죠. 네. 이 자식아 어디 감이 끼어들어오는 거야? 바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사용자 화면에 뜨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자 화면에 뜨나요? 사용자 화면에 요건 뭐 띄워드릴 수도 있고요. 원하시는 보통은 대로, 그냥 예, 안 띄워드릴 수도 있고. 안 하면서 보안팀에서 이제 아유. 예. 그럼 보통은 그분한테 뭐라고 하나요? 저 그때 궁금해. 그만 좀 걸려. 제가 알기로는 뭐 책임을 묻거나 이러진 그건 아니지만.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노티는 주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사이트 가가지고 야동을 해서 본다거나 이런 건 사실 그런 사람도 있나요? 있겠죠. 근데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이트 그것도 새로 나온 사이트니까 업데이트가 안 될 수도 있고. 기자님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화이트리스트도 있고 블랙리스트도 있는 방식. 네, 맞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다 까먹었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사이트만 등록해 놓느냐. 그럼 나머지는 다 막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블랙리스트. 그 방식이 있잖아요. 어떤 게 낫냐. 그래서 그냥 완전 철저한 통제. 야, 여기만 가. 네. 절대 너희들은 다른 사이트 갈 수 없어. 유튜브 들어가지 마.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아. 사실 그게 손에는 에스모사 그러죠. 예, 보안적으로 높긴 한데 그게 적용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은 기자님이 생각해 보시더라도 구글만 해서 너 웹서핑에 딴 걸 하지 마 이러면 사실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화이트 방식은 컨셉으로 굉장히 좋지만 현실 속에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 위주로만 쭉 계속 업데이트해서 그렇죠. 거기 갈 때만 자꾸 찾아. 그 블랙리스트의 또 그 문제점은 확실하게 악성으로 판단된 것만 자르지만 어떤 게 악성이지라는 정보가 또 그렇죠.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그렇죠. 거죠. 인텔리전스. 그 지점을 또 이쪽에서 딱.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취약점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오피스나 플래시 이런 거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해커들이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취약점을 만들고 익스플을 만들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용자 단위 가장 많이 쓰는 회사들이네요. 어쩔 수 예, 없이. 그런 것들을 일부러 해커들이 타겟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플래시 플레이어 필요 없어. 나는 오피스 안 쓸 거야. 이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로 PC 이런 거 안 깔지 않고 PC를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적은 수라는 거죠. 얘네들 프로그램을 잘 못해서 계속 악성 코드가 나오는 건가요? 취약점. 그렇다기보다는 얘네들이 워낙 많이 쓰고 해커들이 이쪽을 타겟을 집중적으로 계속 찔러보니까 어디가 뚫려있나 한번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많이 공격하니까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이 팔리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밌는 건 예전에 나사 같은 데서는 프로그램 랭귀지 자체를 개발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로 공격 못하게 아예. 이게 자기들이 자기가 개발한 코드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해커들이 로직을 모르니까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주 특수한 환경에 우주 개발, 뭐 항공 이런 데는 뭐 C나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상용 프로그램, 상용 랭귀지를 쓰지 않고 그 자체를 개발해서 그거라니까 해커들이 알아야지 취약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함수형 언어라든가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언어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렇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 갖다가 개발해서 쓰고 바로 또 폐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세버리면 취약점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취약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서 에이전트 하고 이제 좀 뭐 가상하려고 했더니 언제적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그렇죠. 프로그램들이 떠가지고 돌고는 있다는데 그때 돼서 이거 누가 만들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퇴사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해커들이 노리는 게 많이 쓰는 걸 타겟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만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해커들이 공격할 리가 없죠. 그렇죠. 전 세계 10명 쓰는데 이걸 뭘 굳이? 그러니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무섭다. MS 그걸 걷어내라고 해야 되나? 아닙니다. 아니죠. MS 화이팅. MS의 문제가 아니고 뭐 어떤 프로그램들 간에 많이 쓰게 되면 타겟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애플도 진짜 처음에는 이제 뭐 이게 공격에서 자유롭다가 이제 맥 프로그램 막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너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이 쓰게 되면 해커들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얘가 쓰면서 로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점점. 그러니까 코드를 못 보더라도 짐작이 점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취약점이 나오게 되는. 이런 네, 아까 비법을 알려주마 했던 그게 나왔네요. 알려주지 않은 걸 어떻게 알려준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뭐 엄청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실행을 이게 이제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이게 트랩스의 핵심. 예, 아마 알려지지 않은 걸 내가 알려주는 게 핵심.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차세대.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화면을 약간 잠시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임산 부분들은 워낙 새로운 개념이라서 깜짝 놀라실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임산부까지 고객으로 확보하지 못했어요. 불찰입니다. 저희가 이제 트랩스가 깔리게 되면 실행되는 모든 파일에 해시 값을 뜨게 됩니다. 뜨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회사 걸 한번 이렇게 쭉 도는 거예요? 아니면 PC, 그러니까 PC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모든 PC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깔려있는 트랩스가 깔려있는 모든 PC에서 에이전트가 깔려있는 깔리게 되면 쫙 한번 훑고 제가 위너드를 실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위너드의 해시 값을 떠서 자동으로 가져오는 거죠. 요 PC에는 뭐가 이렇게 깔려있구나. 예, 그렇죠. 요걸 가지고 저희가 클라우드에 있는 와일드파이어 샌드박스 DB로 보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 각 지역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라가 있는 그쪽으로 그 올라가게 지역에다가 됩니다. 살짝 올려놓는. 그러니까 파일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해시 값이 값만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미 그 용량이 작은 거죠. 그 해시 값들은 텍스트. 그렇죠. 그건 뭐 읽기 해도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파일이고요. 실제로 위노드는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그거는 샌드박스에 돌려서 이거는 악성이 아니라는 정보가 쌓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허용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거 하다 보니까 악성이 된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얘는 뭐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파일이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 해시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시값을 쓰는 이유가 winode.exe인데 똑같은 파일인데 하나는 악성이고 정상 파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악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파일이 조금이라도 변경되게 되거든요. 그럼 해시값 자체가 틀려집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이상한데? 예, 그러면 이게 완전 다른 파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 파일이면 허용해 주게 되고요. 악성 파일이면 이제 차단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것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완전히 새로운 파일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이건 제 친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저희 와일드파이어도 없거든요. 그 정도. 그렇죠. 그런 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언노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해시값을 일단 보내서 확인했는데 없는 겁니다, 정보가. 그럼 이 파일 자체를 와일드 파이어로 올리는 겁니다, 파일 자체.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분석하는 거죠.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파일을 딱 보고 분석해서 결과값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순간 되게 빠른 속도로. 예, 5분 안에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 이게 악성으로 판단됐으면 그 파일의 해시값을 갖고 있는 프로세서는 아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하긴 5분 안에 모든 권한을 탈취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뭐 더 빨리 하면 좋지만 저희도 뭐 현실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악성 파일이면 이거를 샘플을 가지고 이걸 보내야 되거든요, 백신 업체에. 그 분석해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샘플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올려버리니까 인터넷으로. 이거 이제 데모로 좀 한번 보여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먼저 설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 파일 퍼 와일드 파이어 애널시스라고 해서 자동으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파일이 나왔을 때 와일드 파이어로 자동으로 올리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보험 관리자도 이제 마우스질만 잘하면 그럼요. 좋은 제품을 쓰면 네, 아주 편한 인터페이스네요. 진짜. 그래서 이게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와일드 파이어 값이. 요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악성 파일은 아닌데 팔로알토에서 이런 기능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죠. 예, 악성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고요. 요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악성 코드라고 이제 생각하고 받았다고 가정하게 되고요. 요거 이제 실행을 하게 누르면 됩니다. 실행을 눌렀더니 이건 이제 해시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했더니 바로 반짝하면서 네. 해시값을 비교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물음표잖아요. 이거는 한 번도 처음 보는 파일이라는 거고 여기 초록색은 안전한 파일, 이건 악성 파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파일이기 때문에 물음표로 알 수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걸 이렇게 펴 보시게 되면 이 해시값이 이 PC에서 몇 번 실행됐는지 이런 정보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대의 PC에서 뭐 4번, 78번 실행이 됐다. 이렇게 정보를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와일드 파이어 리포트를 다운로드해서 이걸 왜 악성으로 판단했는지, 이 파일이 왜 정상인지 이런 리포트를 받아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현재 리포트만 누르면 그냥 PDF로 또 다운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자님 하여튼 예지력이 상당하시네요, 예지력. 거의 뭐 스티브 잡스급의. 왜 그러세요? 스티브 잡스급.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언노운으로 되어 있어서 파일이 실제로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분석이 끝나면서 이제 마리오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돼요. 그럼 아까는 처음에 분석할 때는 일단 막아놓는 건가요? 그건 막을 수도 있고요. 그건 결정하시는 예, 허용할 수도 있고. 우리는 관리자리 정책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5분도 안 된다. 일단 그렇죠. 막자. 막고. 보시면 아까는 허용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해시값을 기준으로 차단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 해왔어요? 안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바로 차단.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됐을 때 관리자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트랩스가 모든 걸 대행해주고 5분 안에 패턴으로 패턴이 아닌 해시값으로 해서 바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관리자는 그냥 편하게 그냥 업무를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에이전트 깔리고 뒤에 있는 서버, 아까 인텔리전스하고 연동은 이게 풀 패키지처럼 고객한테 딜리버리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또 놀라실 겁니다. 트랩스를 사시면은 저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와일드파이어까지. 저희가 이게 놀라운 걸 저희가 또 해내고 있습니다. 트랩스만 사시면 와일드파이어 그냥 공짜로 드립니다.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 어플라이언스를 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와일드파이어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액세스 권한들. 그러니까 방화벽은 사실 좀 방화벽을 사시고 와일드파이어를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트랩스는 이 트랩스 패키지 내에 와일드파이어의 이 분석 권한, 이 리포트다 나오는 이 분석 기능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뭐 차대 방화벽에 있는 팔로알토 거 쓰면 참 좋은데 나머지 기업들 걸 쓰고 있었을 때도 권한 설정 해줘야 되잖아요. 트랩스를 처음에 설팅할 때는. 그것도 뭐 나갈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방화벽을 쓰시면 더 좋은데요. 저희 방화벽이 아니더라도 문제없이 연동할 수 있고 호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도 가끔 끼워 팔기. 체험. 그건 아니죠. 공식적인 걸 끼워 팔기는 없으니까. 네, 저희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렇게 나쁜 짓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SLA라고 해서 저희 이제 엔드 포인트를 시큐리티 라이프 사이클 리뷰. 요거는 이제 고객이 원하시는 경우에 사실은 뭐 차도 시승을 해보고 타잖아요. 그렇죠. 저희 트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저희가 바로 사라고 또 말씀은 안 드립니다. 또 저희는 한 달이나 일단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좋은지. 고객분들한테 저희 걸 써보시고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 키 값들을 이렇게 잠깐 테스트할 수 있게 드리는 거군요. 권한을 드리게 되고요. 저희가
저희 파트너랑 같이 방문을 드리고 서버도 저희가 직접 준비를 해드립니다. 고객이 준비가 어려우신 경우에. 그리고 에이전트를 깔아서 사실 뭐 이 POC 기간에 전체를 까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요. 뭐 보안팀 열 때 이렇게 특정 대상을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에이전트를 깔아서 특정 기간 동안 써볼 수 있게. 써볼 수 있게 해주고 기능을 이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해드리고 있죠. 이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연락하죠?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뒤에가 뭐가 있는지 막 이 엄청나시는. 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뒤에 뭐가 있나요? 대단하십니다. 뭐. 드라이브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있었군요. 네. 이거 뭔가 이거. 저희 발로알토 이메일 주소로 보시면 네. 저희 이제 담당 영업분들이 답변을 드릴 거고요. 담당자가 칠지도 몰라요. 이거 태깅하는 쪽에 담당자분이 한번 쳐봐야겠네. 뭐라고 돼 있죠 이게? Sales.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 페이스북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라는 데로 들어가시면 저희 회사 이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분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아니면 그 기존에 거래하시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파트너라든가 아니면 다 아시는 팔로알토 직원분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알토 NET WORKS. 저희가 직접 방문을 드립니다. 여기 또 잘못된 사이트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좀 이름이 길어가지고. 이게 아니 노화가 온 거죠, 제가. 도 안구인데 안구에 이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네, 어디 잘 갔나 보겠네. 네. 여기 보시면 sales care at paloaltonetworks.com 여기로 메일 주세요. 네,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인기가 많은 거 아닙니까? 어제 이제 행사가 끝냈는데 어떻게 문의 전화 오기 왔죠, 진짜. 예, 지금 지금 저 아버님이 엄청 아프신데 어이구. 오전에 고객들 전화를 받느라고 아버님이랑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전화가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진짜가요? 아니요. 근데 뭐 하여튼 근데 전화 어저께 이제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는 기자들도 실제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또 하도 차세대 하니까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뭐 간담회도 하셨다고 했는데 조금 그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게 어떤가요? 일단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소개드렸던 두 가지 기능, 기존에 없었던 기능으로 대체가 가능할 거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직은 백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완전히 백신을 대체한다고 지금 강력히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예요?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샘플을 자동화해서 해시값으로 변환하는 기술에서 백신보다 많은 걸 잡을 수 있다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잘못 썼나 본데요? 아닌가? 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맞게 쓰셨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네. 걱정 마세요. 수정이 가능해요. 예. T가 빠졌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넣었습니다. 네. 여러분, 일부러 그랬습니다. 악성 사이트. 농담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그러면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차세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안티바이러스에 대해서 전통 방식 업체들 거 과감하게 걷어내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뭐 자신 있게 걷어낸다고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존 시그너처보다 저희가 많은 해시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의 커버리지보다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플로잇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마레어 부분도 처리할 수 있고 알려지지 않은 이 공격에 대한 범위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오히려 이제 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면 차세대 방어 교육이라든가 뭐 웹 좀 이런 쪽 계속 이제 성능 또 엄청난 좋은 성능 그런데 갑자기 진짜 말한 대로 그거 다 먹고 나서 이제 남은 게 뭐야 돼 저건데 그래가지고 이 시장들 기업 내부에 이제 모바일화되고 PC 있고 노트북 있고 저 시장도 더 크다. 같이 가자. 서비스까지 결합해서. 결국에는 지금 보안 업체가 저희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업체들은 엔드포인트로 내려오고 있고요. 또 역으로 엔드포인트 업체들은 네트워크로 오고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왜냐면 한쪽만 가지고는 완벽한 보안이 안 되거든요. 결국엔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어느 순간에 이제 공존하시다가 이제 그렇죠. 결국에는 치우자 안 되겠다. 다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서 전면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진짜 뭐 시모사라든가 그 전 직전인가요? C에서 S죠, S. S. 네. 아니면 뭐 이제 거기도 이제 최근에 블루코트를 인수하면서 네트워크 시장에 이제 접근하려고. 그래서 그쪽으로 온 거군요. 같이. 엔드포인트는 절대 강제지만 네트워크는 이제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안이라는 게
그렇죠. 뭐 저기 이제 베리타스하고 스토리지랑 궁합 맞췄다가 이제 이거 영 궁합이 안 맞는데 이제 버리고 야 그 동네 보안에 갖고 집중하기 보안에 위해서. 집중하자. 근데 안 한 거 네트워크단 보안 쪽으로 다 가자. 네, 그래서 블루코트로 인수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안이라는 게 어떤 한 영역만 해가지고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모든 부분에 대한 완벽한 보안 요소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절대 강제하지만 엔드포인트 분야 없이는 또 네트워크에서 100% 탐지하고 차단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에이전시 깔고 나면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면서 서로 제게 잘못됐어요. 막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관리해서 많이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렌식 기능을 추가적으로 오늘 소개는 안 드렸는데 포렌식 기능을 이제 샤후에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를 일단 들어서 내 책임이 아닌 건 증명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뭐 누구를 추궁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확한 원인 분석 기능으로 이제 포렌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에이전트가 깔리는데 아까 봤던 용량이 이제 11메가 정도인가요? 그럼 이게 평균치에 비하면 어떤 정도인가요? 제가 진짜 이런 중요한 말을 거를 놓치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거 제가 오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언급이 안 됐으면 미녀 마케터한테 엄청 혼날 뻔했는데 왜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아까 저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거 가볍다. CPU하고 메모리하고 CPU 안 건드린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 11메가밖에 안 됩니다.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뭐 여쭤보는 거예요. 그 11메가긴 한데 기준으로 보면 경쟁사들 보면은 비해서 어떠냐 이런 거죠.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엔드포인트가 1기가 넘는 것도 예? 있어요. 여기에요? 깔리는데 1기가 되는 데가 있어요? 예, 레가시 같은 게 1기가 넘는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500메가 이렇게 있고요. 저희보다 작은 데는 없을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500메가짜리. 11메가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렇죠. 엄청 작은 거죠. 그 CPU나 메모리 사용이 굉장히 적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깜짝 놀라셨을 건데 굉장히 작고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사용률도 0.1% 뭐. 후발 주저라 일단 가볍게. 왜냐면 제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도 MX 익스플로러 잡을 때 크롬 요즘 엄청 무거워졌거든요. 크롬. 그 사람들이 막 욕하거든요. 저것들.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1등을 하니까 이제 덩어리가 커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팔로알토도 그 전략 아닙니까? 가볍습니다 해가지고 야 치워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늘어나는 전략. 근데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APT하고 악성 코드를 막는 데 포커스가 돼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기존 제품은 뭐 매치 해제어나 다양한 기능들도 제공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차이는 약간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하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팔로알토가 갖고 있었던 전형적인 어플라이언스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랑 또 연계도 쓰시나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의 와일드파이어로만 연동하는 모델로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음 버전에서는 아까 이제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우리는 와일드파이어 어플라이언스가 있다, 방화벽이 있다, 여기에 대한 연동도 로드맵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쪽 굳이 클라우드 기반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우리 회사는 금융기관인데 우리 파일 외부로 나가는 거 싫어요. 이런 것들 이제 어플라이언스랑 연동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반으로도 이제 제품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이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대수 기준으로 아까 한다고 그랬나요? 모바일하고 PC하고 또 다른가요? 뭐 아직 모바일 버전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게 사람 수는 아니고요. 현재 설치되는 대수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대단하십니다. 뭐 제가 잊어먹던 거 하나하나 그냥 다 꼬집어 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요즘 진짜 뭐 워낙 그 이제 이상한 앱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구글 I/O 갔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구글 엔지니어들하고 왜 이렇게 안드로이드들은 보안이 이렇게 취약하냐고 했다가 그 엔지니어가 한국 기자들 앞에서 엄청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구글 플레이 있잖아요. 맨날 들어가는 앱 다운받은. 여러분 그게 가장 강력한 안티바이러스 제품이 돌고 있어요 이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 제품이 취약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려지지 않은 소스에 들어간 다음에 털리고 나서 왜 안드로이드가 취약하냐고 막 진짜 흥분을 한 거야. 근데 임원이었으면 딱 기자들이 야 왜 내 책임이야 이랬는데 진짜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쓸 때 공신력 차원이 있잖아요. 약간 그 구글에 되게 높은 사람 얘기하면 안드로이드 안전한데 네 책임이야 이랬으면 이렇게 헤드라인을 공격적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완전 밑에 진짜 엔지니어가 화난 거야. 억울해서. 화가 나죠. 사실은 자기가 괜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와서 진짜 다 검증된 것만 쓰면은 안전하게 자기가 맨날 잡는데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앱 자체가 취약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진짜. 네, 맞습니다. 근데 구글 플레이에 들어와가지고 언제 해킹된 잘못된 앱이 있었냐?
그렇지 않다. 가장 강력하다. 이 안에 안티바이러스 제품이 들어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이상한 것만 쓰면 그래서 봤더니 다 우리나라에만 알려지지 않아요. 최근에 맥도 뭐 탈옥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소스로부터 빨리 그렇죠. 쓸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이제 보안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모바일 버전에 대한 이슈, 왜냐면 뭐 BYOD라든가 이런 모바일 이슈들이 되게 많아서 아마 기업들도 관심이 또 모바일 버전 언제 나오는가 이런 얘기도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내년 상반기로 이제 타겟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 이제 탑재를 해서 그러니까 기업 환경에서 PC와 동일하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PC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노트북도 많이 쓰시지만 실제로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업무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까지 포함해서 제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이거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최근에 이제 KT라든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기업 시장, B2B 시장에 대해서 이제 LTE망 별로 작게 얘기 안 하다가 요즘 이제 국방망 전체로 위한 LTE 아니면 뭐 금융을 위한 LTE 그 산업군을 이렇게 묶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갈 때도 이제 협력도 가능하겠네요. 만약에 그럼요. 뭐 저희는 뭐 미리 설계하실 때부터 그럼 보안 쪽에 같이 그럼요. 가시죠. 저희가 이제 실제로도 뭐 아직 이게 뭐 계약 단계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를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특정 파트너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ISP 쪽에 뭐 제안을 하고 어제 내놨는데 그 뭐, 전부터 준비를 하셨군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월 달부터 이렇게 이거 긁으려면 지금부터 뻥한 게 아니라 네, 나중에 이거 사례를 하려면 그럼 제품에 대한 어떤 컨셉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고객한테도 되게 충분히 이미 다 전달이 됐고요. 뭐 반응은 현재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딱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러면 알려드리고 여기 댓글에도 다른 것처럼 이쪽에다 이제 연락을 하시면 뭐 한 달 정도인가요? 네, 한 달 정도. 저희가 이거는 근데 물리적인 서버, 그러니까 이걸 다 배포해야 되니까 물리적인 서버랑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저희 서버 키만 하나 나가는 건가요? 서버 하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원하시면 우리는 서버 없이 하겠다. 그러면 서버는 저희가 저희 회사에 구축해 놓고 에이전트만 연결해 가지고 아니 뭐 아마존 웹 서비스도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 그냥 가상 서버 몇 개 쭉 해놓고 나서 뭐 그렇게도 가능하고 정 테스트 해보고 싶으시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다 가능한 게 뭐 불가능한 건 없잖아요. 다 뭐 고객이 원하면 다 해드려야죠. 아니 MS하고도 친하신데 아마존하고만 한다고 MS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정작 우리 거 취약점 갖고 돈 버는 분들. 그럼 애저에도 올려드려야죠. 뭐. 다 해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그 상품 이건 이제 클라우드 상품으로도 팔 수 있나요? 네, 클라우드에도 올라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뭐 어떤 물리적인 제한 없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나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뭐 노트북, PC, 뭐 가상화 제한 없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6시 16분이네요. 네. 어떻게 다 진짜 이렇게 시간을 넘겨버렸네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상 초유의 제품입니다. 차세대 제품. 네. 아시고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방송하시는데. 네, 뭐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이제 아직 레퍼런스가 분명히 없다 보니까 다음에는 꼭 저희가 좋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여기 한 분 더 고객분 한번 모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게 아쉽네요. 그럼 우리나라 고객은 되게 그게 좀 고민이시겠네요? 차세대 제품 딱 나오면 우리나라 고객이 하는 거 있잖아. 레퍼런스 가져와. 근데 이제 아무리 첫 번째 레퍼런스가 없는 고객들 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은 약간 할인. 네,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해외에서 또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또 이미 나가서 또 현지에서 또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네, 맞습니다. 그건 이미 거기서 다 쓰고 있는 기업들인데, 근데 왜 여기 지사에서는 다 잘 쓰는데, 본사분들이 이제 아마 이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팔로알토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지사에서 먼저 도입해서 본사로 오거나 이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잘 쓰고 있구나 해서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오늘이 목요일이군요. 네, 이제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네. 끝나기 전에 아까 처음에 했던 깜짝 놀랐던 화면을 다시 쓰면서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네. 어디다 놨지? 네, 잠깐. 네. 그거 진짜 공헌해야겠는데? 여러분, 제가 몇 개월 안에 저 헐크 가면 안으로 꼭 이 삐져나온 살을 턱을 깎아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가면은 큰 걸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시 차세대 제품을 파시는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것들, 네, 그리고 진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진짜 안티바이러스 업체들 긴장해야 되겠네요. 그분들 먼저 이렇게 팍 치는 거 아닙니까? 야, 비켜. 안내 비켜. 시만텍 비켜. 저기, 인텔 시큐리티 비켜. 이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새로운 어떤 도전에 나선, 네. 여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박 이사님을 꼭 찾아주시겠다. 그리고 이걸로 팍 막아버린다고 하니까, 네. 다음에 팔로알토 올 땐 무슨 가면이 등장할지 전 겁이 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어벤져스들입니다. 아시죠? 첫 번째 직소,
머리로 막든 가면. 두 번째 아이언맨. 세 번째 헐크입니다. 다음 분에 손 이쁜 저분이 여자 캐릭터이지 않나요? 그렇죠. 여자분이 한 분 여자 계시니까 이제 여자분이 마블 시리즈 언제 한번 나오겠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비슷한 미모입니다. 네. 진짜 궁금하신 분은 악센타우로 오시면 됩니다. 악센타우로 오시면. 진짜입니다. 방부제민입니다. 방부제 피부. 네. 그럼 나중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